네. 저는 이 에이싱크 비동기 이후 작업이 왜 즉시 실행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에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야구 보고에는 사용자가 야구장에 도착해서 GPS로 직관 인증 체크인을 하면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배지를 발급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 구현했을 때는 체크인을 요청하는 처리 과정에서 배지 조건을 체크하고 저장까지 하는 것을 모두 동기로 처리했는데요. 이렇게 동기 처리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응답 지연입니다. 너무 당연히도 체크인 저장만 할 때는 빠르지만 배지 조건 체크와 저장이 추가되면 스레드가 더 오래 일하고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용자 체감 지연이 늘어나겠죠. 두 번째로 정합성 문제였는데요. 이 배지 저장에서 예외가 터지면 트랜잭션 전체가 실패해서 체크인까지 롤백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체크인 자체가 핵심 기능이고 배지는 부가 기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 실패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크인 트랜잭션이랑 배지 발급을 분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 가지의 설정을 추가했는데요. 먼저 코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어노테이션을 추가한 걸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 이 애프터 커밋이라는 트랜잭셔널 이벤트 리스너에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밑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긴 하지만 이것을 추가한 이유는 체크인 저장은 빠르게 커밋하고 이 애프터 커밋이 성공한 뒤에만 배지 발급 이벤트를 발급하도록 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커밋된 경우에만 배지 발급이라는 이벤트 리스너가 실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에이싱크 처리입니다. 비동기 처리인데 배지 발급은 사용자한테 즉시 결과를 알려줘야 될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동기로 처리했고요. 체크인과 분리했고요. 세 번째로 requires new입니다. 이것은 이 새로운 트랜잭션인데 저희가 애프터 커밋을 한 시점에는 트랜잭션이 이미 커밋됐잖아요. 애프터 커밋이니까. 그래서 그 트랜잭션 자체가 읽기 전용 상태가 됩니다. 즉 더 이상 참여할 트랜잭션이 없기 때문에 이 JPA가 쓰기 작업을 할 때 트랜잭션을 매번 요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트랜잭셔널 required exception이라는 에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발생을 해서 이런 애노테이션을 추가한 거고 배지 저장은 체크인 트랜잭션과 분리된 별도 작업 단위이기 때문에 새로운 트랜잭션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노테이션을 추가했습니다. 네. 배지 전동 상태가 된다는 그러니까 이 애프터 커밋이라는 이 트랜지션 페이스라는 옵션을 추가하면 이 애프터 커밋이 된 시점은 말 그대로 커밋 애프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플러시가 된 이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쓰기 작업을 할 수 없어요. 그 해당 트랜잭션. 그래서 쓰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트랜잭션을 필요하기 때문에 새롭게 열어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세 가지의 설계로 인해서 체크인이 빠르게 응답하고 배지 발급 실패가 체크인 실패로 전파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순간적으로 체크인이 몰리는 경우 체크인을 하면 성공 응답은 바로 오는데 배지 UI가 좀 늦게 뜨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질문이 애프터 커밋이라고 하면 커밋 이후에 실행된다는데 정확히 언제 실행되는가? 커밋 직후인가? 몇 초 후인가? 그리고 같은 스레드에서 실행되는지 아니면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되는지 그리고 이 어노테이션이 있으면 지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실행 시점은 에이싱크의 실행 시점은 누가 결정하는지 이런 궁금증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파고들기가 좀 많은데요. 근데 다들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밋 이후에 실행된다는데 뭐가 실행? 그 얘기가 밑에 있어서 네, 밑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운영체제 관점에서
런어블 상태랑 러닝 상태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아까 노랑이 살짝 설명해 주셨는데 이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 에이싱크 이후에 작업이 왜 즉시 실행되지 않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이 런어블 상태는 막도 걸려 있지 않고 IO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CPU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런어블은 런큐라는 대기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런큐라는 게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밑에 확장하기에 좀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러닝이라는 상태는 실제로 CPU 코어에서 명령어를 실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CPU 코어만큼 존재할 수 있고 저희는 이 코어를 쓰고 있어서 총 최대 2개의 러닝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칼리가 질문한 건데요. 이 트랜잭셔널 이벤트 리스너라는 어노테이션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어노테이션은 스프링의 트랜잭션 동기와 메커니즘 위에서 동작합니다. 이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단어는 트랜잭션이 시작되면 스프링이 다음과 같은 생명 주기를 따르는데 이건 다들 알고 있으실 것 같고 이 리스너의 페이스 옵션에서 제가 아까 애프터 커밋을 선택했는데 이거는 언제 이 트랜잭션 이벤트 리스너를 실행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즉 이 트랜잭션 이벤트 리스너는 개발자가 트랜잭션에 이 시점에 코드를 실행하고 싶어 할 것 같네. 우리가 이벤트 형태로 API 하나 만들어줄게 하고 나온 게 바로 이 어노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그 코드를 까보면 4개의 옵션이 나오는데 before commit, after commit, after rollback, after completion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이 after commit을 사용하고 나머지의 옵션은 사용 용도는 작성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fter commit이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DB 커밋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데이터가 영구 반영된 이후에만 이 애프터 커밋으로 리스너를 실행하는데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이 애프터 커밋이라는 거는 이 해당 로직이 실행될 때 이미 DB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커밋했음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의 야구보고 예시로 들면 체크인 트랜잭션이 만약에 롤백 됐다. 그러면 배지 발급 리스너는 실행되지 않겠죠. 그리고 체크인이 실제로 DB에 저장된 이후에만 애프터 커밋이라는 옵션으로 배지 발급이 시도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지만 애프터 커밋이면 커밋 직후 바로 이후에 즉시 CPU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 이 에이싱크가 있을 때랑 없을 때 2개의 상황으로 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이싱크가 없을 때 애프터 커밋이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에이싱크가 없는 애프터 커밋 리스너는 커밋 이후에 같은 요청 스레드의 실행 흐름에 이어서 동기적으로 호출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커밋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줄인 리스너 코드가 호출되고 그 리스너가 끝나야 전체 응답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동기 방식이겠죠? 그래서 야구보고 배지의 초기 구현을 예시로 들면 저희가 처음엔 동기 방식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체크인 저장이 끝나고 같은 스레드에서 배지 조건을 체크하고 저장 로직이 이어서 실행됐죠. 그리고 그게 다 끝나야 사용자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단점처럼 애프터 커밋 이후에 시간적으로도 거의 그냥 바로 다음 줄이기 때문에 바로 실행하고 실행 시점이 예측 가능하겠죠. 그치만 응답이 느려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싱크가 있을 때 애프터 커밋을 사용했다 하면 리스너가 즉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스프링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리스너 실행을 태스크라는 작업으로 감쌉니다. 스프링이 감싸고 그리고 그 태스크를 익세큐터라는 스레드 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요청 스레드는 이 제출하는 작업을 서브밋이라고 하는데 이 제출까지만 하고 바로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칼리가 말했던 제어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응답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저희 체크인 API의 응답이 실제로도 매우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태스크가 곧바로 실행되진 않겠죠. 이후에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거치는데요. 먼저 이 태스크가 익세큐터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익세큐터가 익세큐터 Q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태스크가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로 워커 스레드가 유휴 상태라면 깨어나서 작업을 가져오고 아니면 대기열에 쌓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유휴 상태라는 게 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의문으로 남겨놓고 세 번째로는 워커 스레드가 런어블 상태, 즉 태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지만 그 즉시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CPU 코어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OS 스케줄러가 워커 스레드에 CPU를 할당하는 순간에야 이때 제출했던 작업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비동기의 본질이 응답을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이 실행 시점을 OS 스케줄러에 위임하는 설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헷갈린다고 말했던 게 제가 생각했던 비동기가 뭔가 논블로킹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좀 헷갈렸는데 네, 그것까진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비교했던 제가 운영체제 관점에서 러너블이랑 러닝을 살펴봐야 됐다고 했는데 그거를 다시 살펴보자면 에이싱크는 러닝을 보장하지 않고 러너블 상태까지만 보장한다. 그러니까 에이싱크 이후 작업이 즉시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스레드가 러너블이 되었을 뿐이지 러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제 CPU를 얻을까라는 물음에 두 가지의 옵션으로 답변을 해보자면 에이싱크가 없을 때 커밋 이후 같은 스레드에서 이어서 곧바로 실행되게 되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바로 실행이 되게 되고 에이싱크가 있을 때는 커밋 이후에 즉시 서브밋은 되지만 실제 실행은 워커 스레드가 스케줄러에 의해서 CPU를 할당받을 때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에 따라서 부하에 따라서 지연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 시점이 이런 CPU 코어 수나 시스템 부하 혹은 러너블 스레드 수 같은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또 러너블 스레드 수의 상한을 직접 설정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확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궁금했었던 익세큐터 Q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예스. 잠깐만요. 저도 찾고 있어서. 우리한테 물어본 거구나. 어디 있는지 네. 찾아달라고. 어딨지? 여기 있다. 에이싱크가 있을 때 태스크를 스레드풀에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 익세큐터 Q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에이싱크는 내부적으로 스레드풀 익세큐터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거의 구조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이런 옵션이 많은데 마지막에 work queue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executor que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threadful executor가 좀 중요한데 이거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이 threadful executor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작업마다 스레드를 생성하지 말고 스레드를 미리 만들어서 재사용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이 threadful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이싱크라는 이 어노테이션을 쓰면 내부적으로 스프링 인터페이스인 에이싱크 익세큐터를 사용하는데 타고 들어가면 진짜 JDK 레벨에서는 이 스레드풀 익세큐터라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풀 익세큐터가 하는 일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인데요. 더 많지만 그냥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스레드의 생명 주기를 관리하거나 실행 못하는 태스크를 큐에 저장하거나 혹은 실행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싱크 이후에 코드가 실제로 실행되기까지의 경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구보고의 예시를 들면 체크인 API를 처리하던 이 요청 스레드가 애프터 커밋 시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애프터 커밋이기 때문에 비동기로 애프터 커밋 플러스 에이싱크이기 때문에 비동기로 실행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이 리스너 실행을 하나의 태스크로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태스크를 제출한 다음에는 요청 스레드의 일이 끝난 거예요. 태스크를 제출했으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요청 스레드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이 executor queue는 어떤 걸 의미했냐? 아직 실행 못한 작업의 대기열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executor queue의 종류랑 크기를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스프링이 기본값을 제공하긴 하지만 저희가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queue의 종류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을까 해서 queue 종류를 좀 찾아봤는데,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큐 종류랑 아까 말한 그 월크 큐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월크 큐로 어떤 큐 구현체를 쓸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스프링의 기본값이나 보통 실무에서는 이 링크드 블러킹 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링크드 블러킹 큐의 특징이 큐가 먼저 차고 그 다음에 스레드가 늘어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른 큐는 이런 싱크로너스 큐랑 어레이 블락킹 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궁금하시면 또 자세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큐의 종류를 저희가 고를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이 async executor를 직접 설정한 경우랑 설정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async executor를 직접 설정한 경우는 이렇게 이 executor라는 빈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스프링에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thread full task executor라는 클래스를 직접 명시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이 기본값인 linked blocking queue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코어 풀 사이즈랑 맥스 풀 사이즈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큐의 용량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빈을 따로 등록하지 않고 그냥 async만 쓴 경우에는 스프링에서 이렇게 executor를 직접 명시하지 않으면 기본 executor 구현체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본 executor는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이 뭐냐? 스레드 풀 태스크 익세큐터가 아닙니다.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월크 큐가 없어요. 그러니까 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스레드의 재사용을 안 합니다. 따라서 요청마다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합니다. 즉, 스레드를 계속 만들고 큐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설계가 되겠죠. 근데 아마 대부분 이 async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따로 설정하지 않았는데도 비동기 처리가 잘 됐던 이유가 스프링 부트에서는 오토 컴픽으로 이 thread full task executor를 기본으로 지정해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근데 이게 스프링 버전이나 설정마다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걸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thread full executor를 사용할 때 기본값이 대략 이렇게 되는데요. 코어 풀 사이즈가 1이고, 근데 갑자기 맥스 풀 사이즈가 맥스 밸류, q 용량도 맥스. 그러니까 사실상 무제한 스레드, 무제한 큐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그 기본값을 튜닝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궁금했던 런 큐랑 익세큐터 큐. 둘 다 큐라서 뭔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좀 두 개를 간단히 차이를 알아보면 이 런 큐는 런어블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스레드 단위이고, 익세큐터 큐는 그 작업을 실행하지 못해서 대기열에 쌓아두는 태스크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런 큐는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큐이기 때문에 이미 스레드가 들어가 있고 락도 없고 IO도 안 기다리는데 CPU만 못 받아서 기다리는 스레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 큐에는 스케줄링 지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세큐터 큐는 방금 계속 공부했던 스레드 풀 익세큐터 내부의 월크 큐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스레드에도 할당되지 않은 이 태스크가 들어있고, 여기 있는 동안은 스레드 자체가 아직 생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러너블도 아니죠. 그래서 이 익세큐터 큐가 큐 지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 상태가 정확히 뭔가, 제가 유효 상태가 뭔지 헷갈려서 찾아봤는데 이 유효 상태라는 거는 OS의 공식 상태 이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OS가 명시적으로 관리하는 상태가 아까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아까 제가 노랑한테도 질문했듯이 노랑이 설명을 잘 해줘서 이렇게 5개의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OS 내부의 PCB에 실제로 표시되는 상태가 이렇게 5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효 상태가 정확히 뭔가? 이 블럭키드 웨이팅 상태로 대기 중인 스레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할 일이 없어서 이 블락트 상태에 있는 스레드를 실무적으로 유효 상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했던 에이싱크는 러닝을 보장하지 않고 러너블까지만 보장한다? 맞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왜냐하면 큐에 대기열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 작업은 러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러너블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큐는 러너블 상태조차 되지 않은 그냥 태스크이기 때문에 워커 스레드의 할당을 받아야지 러너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에이싱크는 작업을 익세큐터 큐에 제출을 할 뿐이고 이 태스크가 워커 스레드에 할당돼서 러너블 상태가 되는 시점은 다 다른데 큐 상황이랑 스레드 풀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변은 아니다였고요.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러너블 스레드의 수의 상한을 직접 설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직접 설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설정 가능한 건 뭐냐? 스레드 풀 크기, 큐 크기, CPU 코어 수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러너블 상태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CPU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스레드들의 집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 러너블 스레드 수의 상한을 조절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총 2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스레드 풀 크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코어 사이즈랑 맥스 사이즈를 제한하면 이 러너블로 승격될 수 있는 상한이 4가 되겠죠. 맥스 스레드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레드 풀 크기를 제한할 수 있고 2번째로는 큐 용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큐를 크게 하면 러너블 증가를 늦춤, 큐를 작게 하면 러너블 증가를 빠르게 노출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은 코어 사이즈를 2로 설정하고 맥스 사이즈를 4로 설정하고 큐 용량을 200으로 설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작업이 만약에 빠르게 100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2개의 작업은 코어 스레드에서 실행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98개는 큐에 저장이 아마 될 거예요. 근데 큐는 이미 200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스레드 수를 늘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스레드 수가 2개로 충분하지만 만약에 큐가 한 50개 정도였다고 치면 나머지 98개에서 48개가 모자란 작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레드 수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큐를 작게 하면 러너블 스레드 수의 증가를 빠르게 노출한다라는 결론이 도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싱크 이후 작업이 왜 즉시 실행되지 않는가에 대한 답을 여기에서 질문했던 것을 살펴보면 정확히 언제 실행되는가? 커밋 직후에 실행될까요? 1초 뒤에 실행될까요? 아니면은 모를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같은 스레드에서 실행될까요?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될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멀티 스레드이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에이싱크가 있으면 얼마나 지연되는가? 이거는 CPU 코어 수나 스레드 풀 크기 설정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고 실행 시점은 OS 스케줄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